윤석열은 과연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전두환 사례와 비교해서 윤석열이 어떤 벌을 받아야 합당할지 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존하는 최고의 AI 툴로 평가받는 GPT의 생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죠.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입니다. 즉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심지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두환은 1980년 신군부를 이끌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무력화했습니다. 대법원은 그의 행위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판단, 내란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는 것이 내란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을 보죠.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계엄이 단순한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려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과거 전두환이 내란죄를 부인하며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실질적 위협을 가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는 폭동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은 명백히 헌법기관을 협박하려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란죄 적용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려 한 것일 뿐 내란을 계획한 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이유로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자체가 헌법 정신을 훼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기관을 강압하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충분히 해당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디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